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던 단백질이 마치 신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양 곁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 건강을 위협하는 배신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단백질 섭취에 소홀해진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노년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젊을 때와 똑같이 식사하며 건강의 암초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러한 무지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건강의 적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된 채 병마와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며 저는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대 이후 단백질 부족이 불러오는 재앙과 그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근육은 운동선수들이나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빠지는 것인데 그게 왜 문제라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근육 감소가 사실은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도구로 작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근육량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마치 댐에 물이 새는 것을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중요한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근육이 줄어들수록 낙상과 골절 위험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넘어지는 사고도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져 오랜 병상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합병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감소증 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2년 9개월 정도 일찍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육량이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경기도 외곽에서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던 75세 박영감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서서 일하느라 다리 근육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식사도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박영감님은 병상에 누워 제가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면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다행히 재활치료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꾸준히 근력 운동을 병행한 후에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당신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단백질 부족의 결과는 바로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의 증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구성하고 질병에 맞서는 항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감기나 독감 같은 사소한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고 한 번 걸리면 회복 속도도 매우 느려집니다. 마치 병사들의 식량이 부족해져 싸울 힘을 잃어가는 군대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 단백질 부족은 혈당 개선을 방해하고 골다공증 및 관절염을 악화시키며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단백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잔병 치레가 많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82의 이 할머님은 매년 겨울만 되면 독감에 걸려 고생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할머님의 식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육류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고기나 생선을 조금씩이라도 드시고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드시던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금씩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겨울 할머님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니 작은 병치레도 줄고 활력이 넘치는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도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치명적인 기대 수명 감소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가져오는 가장 안타까운 결과 중 하나는 바로 기대 수명의 감소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단백질 부족은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과 면역력 저하는 결국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생명력이 서서히 고갈되는 배터리처럼 단백질 부족은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특정 단백질인 칼프로텍틴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이러한 중요한 방어 체계를 약화시켜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부로 사셨던 78배 김할아버지는 언제나 정정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차려주는 식사는 거절하고 매 끼니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함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줄도 모르고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비극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 부족이 불러오는 독이 되는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 그럼 이제 무슨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단백질 섭취 방법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방법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단백질 대사 및 합성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마치 노후된 엔진이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을 때보다 30% 더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양은 닭가슴살 200g, 계란 4개, 우유 2컵 정도에 해당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약 방법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유신 함량이 높아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등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충분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살코기 위주의 육류는 물론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계란 12개를 섭취하고 식사 시에는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과 소화 능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른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영양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 요거트 등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잘게 다지거나 갈아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경우 단백질 보충제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충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의 병행입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 증가 및 근력 강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재료를 제공하고 그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령들기 등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필요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근육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질환과 같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했다가 신장에 무리가 와서 고생하신 적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섭취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보약 같은 단백질 섭취 방법들, 이왕이면 120% 효과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단백질 120%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단백질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여 과식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새끼 식사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한 번에 몰아먹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현명한 장보기를 하십시오. 좋은 단백질 식품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육류를 고를 때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고 생선은 신선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계란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제품은 무지방이나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 두부, 템페, 렌틸콩 등이 있으며 다양한 종류를 섭취하여 부족한 아미노산 없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 효과를 극대화하는 짝꿍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버섯, 우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거나 닭가슴살 샐러드에 고구마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최악의 짝꿍은 피하십시오. 단백질을 드실 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과 지방이 많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고기 반찬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고기와 함께 소주를 한 병씩 드셨는데 결국 근육량은 줄고 지방간이 생겨 고생하셨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더니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지요. 단백질은 가급적 단독으로 혹은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똑똑하게 보관하고 조리하십시오. 신선한 단백질 식품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조리 시에는 너무 센 불에서 오래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볶는 방식을 선택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한 영양소도 있으므로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리 시에는 소금이나 설탕 등 첨가물 사용을 줄이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를 위한 한 끼 식사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줌,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올리브유 약간을 준비하십시오.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여 팬에 구워 익히고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살짝 구워줍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짜주고 현미밥과 함께 접시에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닭가슴살과 두부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단백질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곁들일 수 있는 소스로는 간장이나 요거트 드레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끼 식사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근육을 튼튼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수십 년간 길들여진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음식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딱 3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 원칙을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백질이라는 새로운 활력소를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식품이 당기는 순간이 찾아오면 미리 준비해둔 닭가슴살, 계란, 두부 같은 진짜 단백질을 드십시오. 냉장고에 가짜 간식 대신 진짜 단백질을 채워두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또한 그럴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갈증을 배고픔이나 영양소 부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단백질 부족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며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돌보았지만 저 또한 한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를 거르거나 단백질 섭취에 소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치레가 잦았으며 근육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의사이면서 정작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이러다 나도 환자들처럼 노년의 삶을 병상에서 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수십 년간 단백질을 비롯한 모든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밤새워 번역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며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고 면역력이 좋아졌으며 6개월 후에는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건강한 저는 제 또래는 물론이고 50대보다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분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분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단백질 섭취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현명한 노년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손길 하나가 단백질 부족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온누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